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20살 사회 초년생 아르바이트생을 상습 절도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알바생이 커피숍에서 일을 하다가 매장 내 음료수 석 잔을 마셨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거 뭐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라고 봐도 될까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매장에서 절도를 저질렀고 음료를 무단으로 막 먹었고 빼돌렸고라고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5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 갔다가 갑자기 몇 천으로 뛰는 거예요. 제가 가진 돈이 250밖에 없다고 하니까 내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더블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500만 원에 갚아라 라고 하셨어요. 10시에 마감을 하면은 제가 10시 반에 퇴근했을 때가 좀 있었어요. 분 단위로도 다 적는다고 하길래 저도 적었는데 그냥 무료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인데 네가 나한테 더 받아가는 거 아니냐. 부정수급한 거니까 나한테 50만 원 내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보자 말 들으면 뭐 약간 사채업자 느낌도 좀 납니다. 그러니까요. 음료 몇 잔 먹었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좀 억지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업무상 절도와 횡령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알바생이 이렇게 음료수를 무단으로 먹은 건가요? 알바생 주장은 점주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안 먹었다. 무단으로 음료 먹은 적 없다. 네. 두 번째, 일하는 시간 속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점주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네. 이 사건, 이 알바생은 작년 5월 청주의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편의상 A 지점이었어요. 네네. 근데 A 지점 점주가 내가 아는 동생이 B 지점의 사장인데 거기 알바생이 좀 부족하다. 거기에서 좀 일을 해달라. 이직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알바생이 B 지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가 좀 외진 곳이어서 B 지점이 교통비도 더 들고 이 알바생한테는 조금 손해였대요. 네. 그래도 이제 점주 부탁이니까 네. B 지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몇 개월 동안 일을 하고 이제 10월경 일을 그만두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B 지점 점주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네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장 와라. 했고요. 네. 이 알바생 놀라서 바로 이 B지점에 달려갔는데 네. 이때 이 점주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 무단으로 음료 마셨고 그리고 쿠폰 적립하는 것처럼 해서 또 무단으로 마셨고 네. 현금도 가져갔다. 경찰 어허. 고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변호사님, 음료를 마신 것만 문제 삼은 게 아니네요. 지금 송지현 변호사가 얘기한 쿠폰 적립, 현금 가져갔다. 이거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주의 주장과 지금 이제 알바생의 입장이 완전히 지금 상반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알바생도 내가 진짜 그런 일을 했으면은 증거로서 CCTV를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겠죠. 그 부분은 또 제시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음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면 이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무료 음료 한 잔을 이렇게 이제 알바생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안내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안내문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바생이 이렇게 이제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나서 네. 다른 알바생한테도 내가 이런 상태인데 먹어도 되느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무료 음료를 마시게 됐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쿠폰 같은 경우에도 이걸 점주 입장에서 무단으로 찍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쿠폰 내역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점주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말 바쁠 때는 현금을 받아두고 음료부터 먼저 만들어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이제 금고로 이렇게 현금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알바생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점주하고 이렇게 이제 현금에 대한 논쟁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점주가 나중에는 내가 언제 네가 현금을 가져갔느냐라고 말을 했냐 이렇게 또 말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쿠폰하고 현금 부분은 빠지고 지금 음료를 제공을 해서 마셨다는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범죄로 몰고 갔다는 것이 알바생 측의 주장인데요. 당시 대화 내용 이러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배상이 어마어마해. 이거 절도야. 이거 본사에서 지금 가만히 안 있을까? 점주님 합의 안 받치면 본사에서 저기 한대. 쿠폰은 본사까지 걸린 거야. 절도죄가 성립하고 너 대학교니까. 잠시만요. 이게 멤버십이 있는데 내가 한두 번 보지 않아. 나 정책으로 피해 보상까지 다 책임질 거니까. 진짜 제가 그랬는가 싶어서 근데 가져간 적이 없어서 사직서 쓰고 절도에 대한 거 네가 글을 쓰고 너 나한테 관심 있어. 그리고 합의 금액 내가 얘기할 수 있어. 너 언제가 감옥 가. 내가 너 이만큼이나 생각하니까 얘기해준 거야. 음성을 들었더니 알바생이 우는 것 같고 이 점주는 모르겠습니다. 반성문, 사직서, 합의서 나올 거 다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너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라고 하거든요. 네. 글쎄요. 점주 측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다른 알바생들의 증언을 듣고 내가 추궁을 하다가 총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113잔이 아니라 112잔이라고 네, 합니다. 네. 112잔의 음료를 훔쳤다라고 인정을 했고 자필로 반성문까지 썼다. 합의하는 과정에서 550만 원을 받은 건 맞지만 이건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산정된 금액이었다. 이게 이제 점주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 점주의 변호사 측이 저렇게 이제 저희한테 말을 전해왔는데 이 점주 측의 변호사 말대로 정말 이 알바생이 112건의 품목을 무단으로 마셨다면 사실은 이게 양이 엄청난 거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알바생의 주장하고 이 부분이 정확히 지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알바생 반성문에 적힌 대로 절도, 횡령을 한 게 맞는지 저희가 증거 CCTV를 요구했는데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다 지워져서 확인할 수 없다더니 오늘 저희에게 영상 2개를 보내왔습니다. 보시죠. 네, 이분이 이제 해당 알바생인데 지금 보면 초코 펌프를 네. 쪄서 초코 음료를 만들어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초코 음료 한 잔을 마시는 건데, 예, 뭐 일하다가 뭐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자, 요건 이제 또 다른 CCTV입니다. 이번에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어서 마시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초코 음료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마시는 영상 2개를 요 점주 측이 오늘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증거다 하면서요. 네. 자, CCTV상으로 확인되는 건 그러니까 2잔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 초코 음료를 마신 날은 해당 알바생이 총 6시간을 근무한 날이더라고요. 아까 근무 시간이 4시간 넘으면 무료 음료 한 잔 마실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바생 측은 이 매장의 규칙대로 점주가 제공한 음식을 합법적으로 마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알바생은 그 이외에 음료를 마실 경우에는 모두 자비로 계산을 하고 마셨다면서 실제 영수증까지 모두 저희에게 보내왔는데요. 자, 보시면 근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6월부터 8월, 또 문제가 된 10월까지 결제한 내역을 영수증 원본으로 보내주셨고요. 별도로 내역까지 또 파일로 일일이 다 정리해서 이렇게 다 네.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네, 지금 보면 영수증 정리 굉장히 꼼꼼히 해놓은 것 같은데, 자, 점주는 이 알바생에게 문제되면 너 대학 못 가라고 겁박을 했고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알바생이 이제 반성문과 진술서까지 쓰게 된 거거든요. 네. 송 변호사님, 이거를 자의에 의해 썼다고 볼 수 있나요? 협박 때문에 썼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요? 저도 방금 이 녹취를 듣고 놀랐는데 네. 소리 지르고 울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고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바생이 좀 공포를 느껴서 이런 뭐 진술서 같은 걸 쓰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알바생이 성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성인의 의사표시를 무효나 취소로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갔을 그렇습니다. 때요. 그래서 민법상 강박, 그러니까 공포를 느껴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걸 취소하려면 일반적으로 고소하겠다. 정도의 협박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판례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진술서를 쓰거나 의사표시를 할 때 이런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어도 그냥 의견을 유보하셔야 되고 이런 진술서 쓰는 게 본인에게 나중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 근데 그 공포를 이기기가 좀 힘들 맞아요. 것 같기도 특히 한데.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렇죠. 네. 자, 이 변호사님, 이 점주 측에서는 지금 상습 절도, 상습 횡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습절도, 상습 횡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절도나 횡령 이런 범행을 뭐 한두 차례 했다 이걸로는 안 되고 네. 여러 차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거든요. CCTV 영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CTV 영상 같은 경우에 사실 특정 장면이 찍혀 있을 뿐이고 네. 사실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무단 취직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현금을 내고 결제를 해서 먹었는지는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시는 것만 찍혔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다른 뭐 종업원 그러니까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보조적인 증거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무엇보다도 이해관계 유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점주하고 내가 이제 친한 관계 아니면 계속해서 근무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생보다는 점주 입장으로 쓸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매장에서 뭐 음료 취식이나 폐기 음료와 관련해서도
반복된 관행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뭐 주문을 했다가 못 마시게 되면은 뭐 알아서 뭐 알바생이 뭐 버리든지 아니면 본인이 마시든지 뭐 이렇게 이제 관행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고의성이 없다라고도 생각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쟁점을 정리하면 단순히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가 없다라면은 사실 조금 지금 제시된 내용만 가지고 이게 범죄라고 좀 단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아직은 성인이지만 초년생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고소까지 당하고 나서야 부모님이 알게 됐고 그제서야 이제 이 알바생 측도 점주를 고소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시 피해 학생이 재수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교육비 같은 것들을 지원받고 있고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투잡까지 뛰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모님한테 짐을 얹어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러워서 이 얘기를 못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550만 원까지 점주에게 준 거고요. 돈도 줬잖아요. 550만 그렇습니다. 원. 네. 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점주에 대해서 강요나 협박죄로 지금 고소장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알바생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데 합의를 하고 550만 원을 준 건 B 지점이고요. 네. 그런데 A 지점에서 갑자기 고소가 들어온 겁니다. 원래 일했던 곳에서. 원래 일했던 곳에서 이 알바생이 3잔의 음료를 마셨다라고 횡령으로 고소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A 지점 사장과 B 지점 점주가 좀 아는 사이잖아요. 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이 되고, 근데 알바생 입장에서는 이 3잔의 음료 내가 무단으로 마신 게 아니고 폐기해야 되는 음료를 버리거나 마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것은 이런 사건들이 커뮤니티에 퍼지니까 이런 일을 나도 당했었다라는 피해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댓글인가 보네요.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건데. 그러네요. 네, 지금 법적 다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일단은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혐의는 있다라고 경찰은 본 상태인데 알바생이 송치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이제 무단 취식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술서를 써줬다고 하거든요. 한 6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검찰 입장에서는 전부 다 소환을 해서 한번 이걸 어떤 배경으로 작성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몇 면을 좀 살펴본다면은 아마 진술서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가려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아마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단순한 알바생과 점주 간의 갈등인지 아니면 갑을 관계 속에 벌어진 과도한 압박인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아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